지금 이렇게 될 때 지금 분모가 뭐다? 용액이야. 분자가 용질의 질량. 곱하기.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이니까 분모를 뭐라고 해도 돼? 용매의 질량 더하기 용질의 질량. 합하기 용액이야. 그렇죠? 용매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더한 것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다. 우리는 퍼센트 농도를 보통 뭐라 그래? 곱하기 100이라서 100분율이라고 얘기하죠. 100분율. 곱하기 1000하면 1000분율이 됩니다. 더 클 수도 있죠. 곱하기 내가 100만에 100만 분율이야. 그걸 단지 100만 분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뿐이야? ppm이라고 부릅니다. 파트 퍼 밀리언. 그렇게 부를 뿐이야. 똑같아. 여기다 100이냐 100만 곱했느냐 10억 곱했느냐. 거기에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ppm이다 ppb다. 파트 퍼 빌리언이야. 10억 분의 1이야. 곱하기 10억이야 곱하기 10억. 그러니까 앞에 건 똑같아요. 그리고 질량이야 질량. 그러면 여기 있는 걸로 얘기할까? 지금 방금 썼으니까 다른 거 뭐 굳이 쓰지 않고 60도에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가 120인데 지금 무슨 상태라고? 포화 상태야. 이때 그러면 질산나트륨의 퍼센트 농도가 얼마야? 11분의 600. 그렇지. 약분이 안 될 수 있어. 내가 지금 그냥 한 거라서. 지금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니까 좀 전에 요 뜻이 뭐라 그랬어?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20g 녹을 수 있는 거라 그랬어. 그럼 용액의 질량은 얼마야? 220g이 되겠죠. 물 100g에 질산나트륨 용질 120g이야. 이게 용액의 질량이잖아. 이거 보내. 용질의 질량이 얼마라고? 120 곱하기 100. 이게 다 돼. 약분하면 되는 거야. 그냥 분수를 하면 돼. 그래가지고 지금 220분의 120 곱하기 100. 이게 이런 식으로 퍼센트 농도로 간단하게 구하면 된다는 소리야. 됐죠?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은 퍼센트 농도. 우리가 먹는 식초가 되든 아니면 어떤 음식을 지금 마트에서 파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뭐야 우리는 이용하고 있는 게 퍼센트 농도를 이용하고 있는 퍼센트 농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도 이렇게 조금 써있기는 한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흔히 사용하는 농도고 그 다음에 거기 뭐야 온도 압력이 변해도 퍼센트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온도와 압력이 온도 압력이 변해도 퍼센트 농도는 변하지 않는데 왜냐? 퍼센트 농도는 질량분의 질량이에요. 질량은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질량은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양값이니까 그냥 온도가 변하든 압력이 변하든 그냥 질량값은 그냥 그대로야. 그러니까 당연히 퍼센트 농도는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응? 얘네가 지금 그러니까 온도 압력에
퍼센트 농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라는 소리야. 질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질량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여기에서 거기 이제 야 지금 만약에 다 녹았어. 다 녹았어. 그럼 120g 얘가 용질의 질량이야.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운 거,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 몰 쓰고 하는 공식이 뭐니? 몰 쓰고 하는 공식이 뭐였어?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혹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쓴 건 나 그냥 계속 이용할게. 질산 나트륨이야. 질산 나트륨의 화학식이 뭐냐면 NaNO3예요. 이게 질산 나트륨의 화학식인데 그러면 얘의 화학식량은 원자력 문제에서 가르쳐 줄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 나트륨이 몇 번? 11번. 나트륨이 11번이야. 그럼 곱하기 2하면 22죠? 근데 나트륨은 하나 좀 높아. 23이야 원자력. 23 더하기 질소가 몇 번? 7번이니까 곱하기 하면 14의 원자력이. 산소는 8번이죠. 그럼 8이 16이야. 그럼 16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얼마니 이거? 368. 48에다가 그러면 62에다가 23. 그럼 85죠. 화학식량이 85야. 85분에 지금 얼마 녹아 있다고? 120g이 녹아 있다고요. 또 약분하면 되죠? 아, 지금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은 85분에 120몰이 녹아 있는 거예요. 용질의 질량이 지금 분자량이니까 어차피 우리 몰수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만큼 85분의 120몰이 아 지금 녹아 있구나 이렇게 몰수로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 몰수. 이거 원자력이 가르쳐 줄 거니까 다양하니까 하나 문제를 이렇게 내고 나서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첫 번째 퍼센트입니다. 두 번째 몰농도예요. 몰농도. 몰농도는 기호로 라지엠으로 표시할 거야. 기호로 라지엠으로 이렇게 표시할 건데 일단 결론부터 공식부터 쓸게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를 우리는 몰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농도의 단위가 뭐냐? 몰 퍼 리터예요. 좀 전에 용해도의 기준은 물 100g이라고 했어요. 이게 생각나야 돼요. 용해도가 나오면. 몰농도가 나오면 기준이 뭐냐? 용액의 부피 1리터가 기준이에요. 1리터 안에 용질의 몰수가 얼마만큼 녹아있느냐를 따지는 게 몰농도. 하여간 몰농도 구할 때는 1리터를 꼭 맞춰야 돼. 300ml야? 0.3리터가 됩니다. 0.3리터를. 그리고 뭐야? 사소한 거지만
누구의 부피야? 용액이야. 두 개 더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모수가 돼. 굳이 이거를 똑같은 공식인데 용액의 부피인데 대부분 문제 좀 이따 저쪽 좀 지운 다음에 이제 조금 그릴게. 어떤 삼각 플라스크에 NaOH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게 뭐 한 400ml 들어있다고 치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럼 400ml야. 근데 리터를 써야 되니까 몇으로 나눠야 돼? 1000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1000분의 400 그냥 x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400ml니까 이거를 한 개의 단위가 뭘로 바꾸는 거야? 리터로 바꾸는 거야. 그거 보내 몰수야. 굳이 왜 보여줬느냐? 그러면 몰 농도를 가르쳐줬어. 문제에서 0.1몰 농도래. 그리고 부피 400ml래. 그리고 걔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10g을 녹였어요. 10g을 녹였대. 그럼 그 녹인 물질에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어?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몰농도 나왔는데 분자량 구하래.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여기다 대입해도 나머지 가르쳐줄 때 분자량 구하면 된다. 이해되죠? 또 하나가 이게 기본식이야. 그러면 몰농도와 몰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물론 그때 부피는 일정해야 되지만 몰농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물론 그때 몰수는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그 전제적. 근데 대부분 다행히도 요즘은 좀 착해지셔가지고 일정한 값을 그냥 일정하게 해줘.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긴 한데, 그러니까 이쪽이 비례 반비례.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적절하게 이런 거를 또 이용하겠다는 소리.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기본식을 외웠다고 치면 지금 4g을 400ml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 아까 23이라 그랬고 산소 16 혹은 몰농도 가르쳐주고 그냥 할 수도 있어. 거꾸로 분자량 구하라고 해준 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얘 16이고 얘 1이니까 NaOH의 지금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40. 그럼 얘 몰농도 얼마구나? 1000분의 400이니까 0.4리터분의 분자량 40분의 4니까 얼마야? 10분의 1 0.1몰이죠. 그렇죠? 아 지금 제 얼마짜리구나. 몰농도가 4분의 1 0.25몰농도. 반대로 몰농도 가르치고 얘 구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걸 했어. 지금 이렇게 얘가 4분의 1 0.25 몰농도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기호로 얘기할 때 부피를 V라고 할 거야.
몰수를 기호로 할 때 뭐라고 할 거야? N으로 보통 표시할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식이지만 그 몰농도 M은 V분의 N이야. 그럼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몰수는 똑같은 식이지만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죠. 같은 식이지만 왜 이렇게 굳이 내가 바꿔서 보여주느냐? 하여간 앞으로 이제 뭐 더 이걸 뭐 내년에 더 많이 사용하겠지만 앞으로 하여간 문제를 푸는데 몰농도와 부피가 나왔어. 몰농도와 부피가 나왔어.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 일단 몰농도 부피 나왔어? 그럼 두 개 곱하면 몰수야. 이용할 생각부터 하면 되는 거야. 몰농도와 부피 곱한 건 무조건 뭐다? 용질의 몰수. 그래서 이걸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공식이지만 저렇게 다시 한번 써준 거야. N은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근데 그럼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가 들어갔으니까 온도랑 압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대입해서 풀어라 라는 거밖에 못 물어봐. 왜냐면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해도 같은 값이니까 그냥 숫자 구하면 땡이야. 그러니까 좀 쉬워. 그래서 우리는 몰농도. 왜?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야. 그렇죠? 부피는 어때?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와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하면 몰농도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몇 도로 옮겼을 때, 압력이 얼마가 됐을 때, 그럼 그때는 또 따로 구하셔야 돼. 그래서 이 몰농도는 여러 군데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건 지금 여기서 배우잖아. 근데 이 내용을 뭐 나중에 뭐 화학혁명 뭐 이런 거 압력 변화 온도 거기서도 물어보는 거야. 몰농도. 또 어디서도 물어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데가 중화반응. 중화반응에서 몰농도를 물어봅니까? 제일 많이 물어봐. 배우는 건 여기인데 문제 푸는 거에 관련된 거는 그쪽에서 중화적정이라고 할 건데 거기에서 거기 중화반응 시킬 때 넣어준 이 산의 몰농도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뭐 기본식이 적어지만 뭐 다르게 변형을 뭐 시키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나오겠지.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데서 물어보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 400ml에 증류수를 600ml 집어넣었어요. 600ml 집어넣어서 그럼 얼마짜리 만들었다는 소리야? 1리터짜리 만든 거예요. 1리터짜리. 그러면 증류수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NaOH 수산화 나트륨의 몰수는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물만 집어넣는데. 지금 요 안에 있는 여기 지금 얼마 있다고 우리는 이미 구해놨어? 0.1몰이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NaOH도 0.1몰이 들어요. 그러면 이때의 몰농도를 M-라고 할게요. 그러면 용액의 부분의 용질의 몰수야. 부피를 얼마로 만들었어? 1리터를 만들었어. 하지만 용질의 몰수는 변화가
없어요. 몰농도가 얼마로 변했구나? 0.1몰 농도로 변한 거예요. 당연히 희석됐겠지. 물만 넣었는데 증류수만 넣었으니까 희석됐을 거예요. 지금 됐죠? 이거를 지금 나는 숫자적으로 지금 먼저 보여준 거야.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식으로. 여기에 지금 얼마? 용질의 몰수를 만약에 몰농도를 안다 4분의 1몰 농도면은 여기에 지금 용질의 몰수가 뭐야? 몰농도 곱하기 부피죠. 그게 용질의 몰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몰농도와 부피를 M-V-라고 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용질의 몰수와 여기에 있는 용질의 몰수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얘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어떤 식이 하나의 공식처럼 나오는 거야. MV 이퀄 M-V-가 됩니다. 물론 이건 언제 써먹어야 돼? 증류수를 넣었을 때야. 증류수. 만약에 여기에 내가 NaOH를 10g을 더 넣었어. 그럼 몰수가 바뀌어야지. 0.1몰이 있었는데 용질의 몰수가 0.1몰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플러스 NaOH를 10g을 더 넣었어요. 그럼 10g은 40분의 10이니까 몇 몰이야? 4분의 1몰, 0.25몰이잖아. 0.25몰이니까 여기에 넣었으면은 총 몰수가 얼마로 변해야 돼? 0.1 더하기 0.25니까 0.35몰로 변해야죠. 더해지면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때는 그냥 더한 값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하지만 증류수를 넣었을 때는 용질의 몰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뭘 이용해도 된다. MV 콜 M-V-를 이용해도 된다는 소리. 이해되겠죠? 하여간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무조건 용질의 몰수야. 이걸 이용했죠. 또 하나,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이쪽 하는 거야, 지금. 용질의 몰수가 지금 어떻다고? 일정해요. 아니, 여기 하는 거야, 여기. 변하지 않잖아. 일정할 때 몰농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때 몰농도가 지금 M이 4분의 1몰 농도야. 이거 구했으니까. 600ml 넣어서 1리터가 됐어요. 그럼 부피가 몇 배 된 거야? 400에서 1000이 됐어요. 400에서 1000이 됐으면 2.5배, 2니까 250이니까 2분의 5배가 증가했어요. 지금 용액의 부피가 2분의 5배 증가했어요. 2분의 5배가 됐어. 그런데 부피와 몰농도는 반비례 관계야. 그럼 몰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2배가 돼야 돼. 5분의 2배가 돼야 돼요. 2는 4, 2, 50. 0.1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푸는 방법은 어떻단 소리야? 다양하다는 소리야. 하지만 물론 제일 정석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 물론 이렇게 수식으로는
사실 얘를 만약에 어떻게 나누느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mv 콜 m 다시 v 다시를 이용하면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거기 뒷장을 보세요. 55쪽을 보면 55쪽에 지금 이렇게 몰롱도가 나왔어.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 몰롱도의 특징을 봐. 지금 부피가 일정하면은 물론 이제 같은 입자수 몰수가 입자수 분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몰수야 몰수. 우리는 앞에서 이미 내가 준 아까 전에 문제 뭐 거기도 있었지만 뭐야? 개수비 콜, 몰수비 콜, 분자수비야. 분자수비라고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해도 돼? 몰수비야. 근데 기체 상태에서는 또 이퀄 뭐라 그랬어? 이퀄 부피비라고 그랬어. 이용하면 된다는 소리. 이용하면. 그래서 지금 각각 몰롱도 부피 두 개를 곱한 게 몰수가 되는 거야. 거기 표에 거기에 그러면은 만약 왼쪽 것만 보면 0.1몰 0.1몰 농도 50ml 50ml야. 그럼 거기 안에 있는 몰수는 당연히 어떻겠어? 같겠지. 두 개 곱한 값이니까. 그럼 몰수가 같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 분자수가 어떻겠어? 당연히 같겠지. 몰수비 이퀄 분자수비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각각을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것까지 누적하면은 개수비 콜 몰수비 계속 같이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질산은이라는 데에 NaOH 염화나트륨을 넣었어요. 넣어서 누가 항상 양이온은 음이온, 음이온은 양이온. 그래서 누가 생겨? AgCl이라는 흰색 앙금이죠. S 솔리드. 얘네는 다 수용해 AQ 상태예요. 아쿠아. 그러면서 또 누가 생기겠어? Na, NO3야. 근데 NO3는 앙금이 아니고 그냥 물에 녹은 원래는 이제 이온으로 존재하는 건데 반응식이니까 NaO3, AQ.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질산은이 0.1몰 농도 100ml가 있어요. 0.1몰 농도 100ml가 있어. 100ml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반응하는 NaCl은 몇 g이 반응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NaCl의 화학식량은 얘가 23, 그 다음에 Cl이 35.5예요. 그럼 23 더하기 35.5 하면 얘의 화학식량은 58.5예요. 제 분야 화학식량은 58.5인데 그러면
HNO3가 0.1몰 농도짜리 100ml 있을 때 그때 반응하는 NaCl은 몇 g이냐 뭐 이쪽도 물어봐도 되는데 반응하는 그 질량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전에 문제에서 몰농도와 부피가 나오면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이용하라고 했어? 두 개로 곱한 게 뭐라고? 몰수라고. 그러면 지금 0.1몰 농도 100ml라는 소리는 HNO3가 몇 몰이 있다는 소리야 지금? 0.1 곱하기 100이야? 몰 퍼 리터라니까? 곱하기 100개가 10몰이 있는 게 아니지. 100ml는 0.1리터예요. 그러면 0.1 곱하기 0.1이니까 아 지금 HNO3가 몇 몰이 있구나? 0.01몰이 있는 거야. 얘가 지금 두 개로 곱한 0.01몰이 있어요. 그쵸? 그럼 됐잖아. 0.01몰이 있으니까 우리는 개수비꼴 몰수비라고. 개수비가 1대1대1대1이에요. HNO3가 0.01몰이 있으니까 NaCl도 몇 몰 반응하겠구나? 0.01몰. 얘도 0.01몰이 반응할 거야. 근데 NaCl 1몰의 질량이 얼마라고? 58.5g이야. 그럼 0.01몰이면 몇 g이라는 소리야? 두 개 땡? 지금 0.01이니까 두 개 땡겨야지. 이거 두 개 땡겨. 하나, 둘. 0.585g이 지금 반응한다는 소리야. 이게 답이야. 개수비꼴 몰수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질량을 물어봤어. 하여간 질량, 부피, 개수 물어보면 개수비꼴 몰수비를 이용해야 돼. 그걸 물어보면. 그럼 몰수비를 이용하려면 몰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몰농도와 부피 나왔으니까 아 두 개 곱해서 몰수 먼저 구해야 돼. 이렇게 찾아내. 이해됐습니까? 일단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를 얘기했는데 사실 퍼센트 농도를 그래서 몰 농도로 바꿀 수도 있고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그거는 조금 연습이 된 후에 좀 언급을 합시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 섣불리 내가 지금 얘기했다가 여기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익숙해진 다음에 바꾸는 방법을 왜냐? 아까 전에 얘는 내가 왜 그래서 조금 단어를 좀 생각하자고 했냐면 얘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모습 용액의 부피야. 아까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물론 이런 거 바꿀 때는 반드시 누굴 가르쳐줘야 되느냐? 밀도를 가르쳐줘. 왜냐면 밀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바꿀 수 없어요. 왜? 부피를 질량은 부피로 바꿔야 되거든. 근데 그거 바꿀 때 이용하려면 뭐를 가르쳐 줘야 돼? 밀도를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물론 이제 밀도는 가르쳐 줄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때 바꿀 때 하지만 용액이 나오면 용액의 밀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용액의 질량이야. 그러면 하여간 용액이고 용질의 질량, 용매의 질량 이건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바꿀 때 조심해줘. 그런 거 바꿀 때. 그래서 지금 내가 단어적인 거를 조금 언급을 조금 했던 거고요. 거기 뒤쪽에 57쪽에 1번, 2번이 있죠. 풀어보세요. 지금 설명한 거를 조금 힌트 삼아. 운동한 복사의 설명 갖다 줄게.
거기 2번의 힌트는 거기 밀도를 가르쳐 줬어. 문제에서 지금 이 수용액의 밀도가 1이야, 1. 근데 지금 두 개를 어떻게 했대? 두 포도당 수용액을 섞었죠. 그럼 물론 그 저기 아직 안 지었어 내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야. 그러면 부피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앞에 거는 수용액 90g이라고 했고 뒤에 거는 지금 얼마야? 10ml야. 그럼 90g이야. 이걸 부피로 바꿔야지. 근데 밀도가 지금 얼마나 나와 있어? 1이야, 1. 그럼 90g은 몇 ml야? 90ml야. 90ml. 그럼 90ml 더하기 10ml니까 토탈 부피가 얼마 되는 거야? 섞었을 때. 섞었을 때 토탈 부피가 100ml가 됩니다. 요걸 이제 바꾸라고 지금 밀도를 가르쳐 준 거야. 일 1번은 어디다 대입하면 간단해. 요거 안 지웠잖아.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 어차피 지금 거기 1번 보면 1몰 농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0.05몰 농도짜리 200ml를 만들고 싶대요. 그럼 여기 이 문제 말 자체에는 그냥 이렇게 바꾸려고만 하는 거잖아. 어떤 용질의 몰수 이런 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해. 뭐 1번에서 1몰 농도짜리가 얼마 필요하느냐 지금 원래는 리터로 바꿔야 되지만 지금 밀리리터니까 그냥 해도 된다는 소리야. 원칙은 리터로 바꿔야 되는 거지만 그럼 여기 X 밀리리터가 필요하다 했으면 얘가 지금 얼마짜리로 0.05몰 농도짜리 200ml야. 0.05몰 농도짜리 200ml. 그러니까 따라서 X는 이거 10 빼기에다가 2 곱하면 되니까 52 단위가 지금 미리니까 그냥 미리로 한 거야. 원래 리터로 바꿔도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지만 원칙은 리터로 바꾸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1번은 뭐다? 이때 필요한 수용의 부피는 얼마다? 10ml가 되는 거야. 2번은 그럼 내가 좀 전에 힌트 줬어. 그럼 구해봤니? 얼마 나오다? 여기다 어차피 대입할 거야?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지금 그럼 일단 분모는 뭐라 그래서 좀 전에 수용액 90g이니까 밀도가 1이니까 90ml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90ml 더하기 10ml야. 100ml죠 그러니까. 근데 밀이야. 아까 지웠니? 여기 있구나. 얼마로 나눠야 돼? 1000으로 나눠야지. 리터야. 일단 분모는 끝났어.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용질의 몰수예요. 용질의 몰수야. 근데 거기에 앞에 뭐라고 써 있어? 10% 포도당 수용액 90g이야.
그럼 퍼센트 농도 구하는 공식 아까 뭐였어? 10%는 용액의 질량이 지금 얼마라고? 90g. 지금 용질의 질량을 모르잖아. 곱하기 100이야. 아, 지금 10%짜리에는 용질의 질량이 얼마 녹아있구나. 지금 919, 9g이야. 9g인데 거기 나와 있어.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야. 그럼 9g은 180분의 9니까 몇 몰이야? 이 9g은 180분의 9g이니까 9일은 9 20분의 1몰 20분의 1몰이면 0.05몰이죠. 10%짜리의 요 용액에는 포도당이 몇 몰로가 있다? 0.05몰이 녹아 있어요. 플러스 이건 10% 농도의 포도당의 몰수야. 그 뒤에 뭐야? 1몰 농도 10ml예요. 두 개 곱한 게 뭐라고? 두 개 곱한 게 몰수라고. 그러면 1몰 농도 곱하기 10ml는 몇 리터야? 0.01이죠. 그렇죠? 그럼 1 곱하기 0.01이니까 아, 여기에는 용질의 몰수가 얼마 들어있구나? 0.01몰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답이야. 얼마? 1000분의 100이니까 0.1리터죠. 0.1리터분의 0.05 더하기 0.0이니까 0.06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얼마구나? 아, 얘네 두 개 섞었을 때 몰린도는 얼마구나? 0.6몰 농도가 됩니다. 0.6몰 농도가 됩니다. 기본식에 대입하는 거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섞어주면은 섞은 거에 용질의 몰수, 부피는 또 리터로 맞추면 되는 거. 그거만 좀 잘 생각해 주면 돼. 응? 이거만.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으로 지우기 전에 아까 전에 퍼센트 농도는 온도 압력의 영향. 그럼 이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온도를 높이면 몰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높이면 몰 농도는 낮아져. 왜? 그렇지. 온도를 높인데 우리 샤를의 법칙이 뭐였어? 샤를의 법칙이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를 해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몰 농도는 어떻게 되겠구나? 작아져. 낮아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압력도 마찬가지야. 압력을 낮췄어. 그럼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는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몰 농도는 작아집니다. 물론 그때 이제 어떤 전제 조건 용기의 모습을 일정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변했을 때 아예 구하라거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그냥 구하면 돼요. 어차피 저 기본식에다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지금 굳이 이렇게 써준 이유가 이거를 적절하게 우리는 계속 이용하고 있잖아. 두 개 곱한 게 몰수라는 거. 까먹으면 안 돼. 그 옆에 59쪽에 그러니까 다음 장 그 다음 장 59쪽에 뭐 몇 문제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풀어오시고
2번 하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블랭크만 채워봅시다. 2번 하나만. 거기 원자량을 안 가르쳐 줬다고 해서 기억에 지금 KHCO3 탄산수소 칼륨인데 얘의 지금 기억이 뭐야? 화학식량 구하라는 거잖아. 하지만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거기에 지금 하여간 또 몰롱도 곱하기 부피잖아. 그럼 얘 지금 몇 몰 있다는 소리야? 0.2몰 있다는 소리죠. 거기 0.2몰 있다는 거잖아. 200ml 1몰 농도니까. 그러면 0.2몰에 20g이 0.2몰에 해당돼요. 그럼 1몰은 얼마야? 지금 0.2몰이 20g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1몰은 그게 답이야. 아, 얘의 지금 화학식량 얼마구나? 100이야, 100. 10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뜻이야, 이 문제의 뜻이. 그래서 기억은 100이 되는 거고, 니은이야. 니은은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용액의 질량 또는 부피. 근데 그람이니까 질량이죠. 그렇죠? 질량을 구하는 거. 그러면은 용액의 질량 대표해. 10%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4 곱하기 100이니까 니은은 뭐가 돼야 되겠어? 40g. 니은은 40g이고. 그 다음에 디귿. 몰롱도 구하는 거야. 몰롱도 구하는 거니까 용액의 부피분의
아까 했던 거 다 대입해. 그러면 1000분의 500분의 500분의 180분의 45야. 얼마야? 0.5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0.5몰 농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됐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뭐 몇 개 안 되지만 뭐 이렇게 또 같이 그 프린트 준 거하고 같이 한번 풀어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다 이렇게 써 있어. 요쪽을 내가 이렇게 조금 발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 몰수와 농도죠. 뭐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야. 근데 이 몰 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요런 pH를 구하고 뭐 이런 데에 우리는 이 몰 농도를 사용해야 돼. 이 몰 농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조금 발췌했는데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을 알려면은 뭐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산염기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와 특징,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뭐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있어야 되느냐, 평형상수. 평형상수가 뭐냐면 그냥 임의로 내가 그냥 기호를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한 반응식으로 예를 들을게요. 몰라, 간단한 거 진짜로.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거.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누가 만들어질 거냐?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써? 화살표를 오른쪽 왼쪽을 다 썼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이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야.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가역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응? 지금 얘는 가역반응이라는 소리야. 그럼 한쪽으로만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를 그럼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가역반응이 아니니까 비가역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뭐 많이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 한 방향으로밖에 안 일어나.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거가 있어. 많죠? 뭐가 있으려나? 비가역반응 생각해보면 또 하필이면 광합성이네. 광합성의 역반응이 세포호흡이에요.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는 비가역반응. 아까 전에 여기 지웠지만 아까 AGC에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비가역반응. 혹은 또 뭐가 될 수 있겠어? 제일 만만한 게 1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연소야. 나 이거 태웠어. 태우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재가 되고 이산화탄소 날아갈 거야. 물도 좀 생길 수 있지만 이 재와 이산화탄소 다시 모아가지고 종이 만들 수 있는 사람. 노벨상 타? 해보세요. 노벨상 한번 받자고. 노벨상을 받고도 남지. 이럴 수는 없어. 이런 거는 대표. 그러니까 어떤 연소 반응, 연소 지금 얘기한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기타 등등
액체 발생했으면 날아갈 거 아니야. 야, 날아간 거 어떻게 다시 주워 모을 건데?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해. 근데 지금 이건 가역 반응이야. 그럼 이렇게 가역 반응 이렇게 됐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일어나고 있다가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어떨 때가 생기겠어? 같아집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집니다.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때를 우리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동적 평형, 화학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야. 지금 반응물질이 좀 줄고 생성물질은 늘어나면서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때의 평형 상수를 K라고 합니다. 이때의 평형 상수를 뭐라고 할 거다? K라고 할 거야. 그럼 이때 평형상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평형상수를 반응물질의 몰농도, 분해, 생성물질의 몰농도의 비를 따지는 게 평형상수. 물론 거기에 이제 개수승까지 할 거예요. 우리 화학에서는 대괄호로 표시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몰농도를 의미해. 대괄호가. 그러면 평형상수 어떻게 구한다고 쓰면 되느냐? 질소야. 반응물질. 질소의 몰농도의 개수 얼마야? 1이죠. 1승이에요. 개수승분에 얘 수소야. 곱하기 수소의 몰농도분의 개수승 3승이에요. 분해 생성물질 암모니아의 몰농도분의 개수승 제곱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평형상수는 항상 뭐다? 반응물질의 몰농도의 개수승분의 생성물질의 몰농도의 개수승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를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가스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기체 상태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몰농도는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형상수는 뭐에 의해서 값이 변할 수 있느냐? 온도야. 물론 압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다른 거는 안 받아.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상수 K는 일정한 거예요. 몰농도 값이니까. 몰농도 값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기체 상태가 아니야. 기체 상태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어떤 뭐 물이 하나 섞여 있어. 물은 액체죠. 물로 할 거야. 물로 그냥 수증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여기 물이 섞여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여기에 물의 상승이 돼야 되죠. 그렇죠? 물이 섞여 있으면 물의 H2의 상승이 될 건데 물은 물이야. 즉 물의 농도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의 농도는
그냥 일정한 값이.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여기 섞여 있으면 여기 물의 상승이잖아. 근데 이 상승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된다. 혹은 고체야. 야, 고체가 뭐 온도 압력에 뭐 변하냐? 고체가 이 책상을 내가 100도씨의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 책상이 이렇게 커져. 그럴 리가 있나? 뭔 소리야? 고체는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응식에 고체가 섞여 있어. 뭐 만약에 뭘로 할까? 탄산칼슘도 대표적인 뭐라 그랬어? 흰색이 앙금이라고 그랬어. 이 탄산칼슘을 지금 뭐 내가 뭐 염산, 뭐 염화수소전, 뭐 하이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시켰다고 치자. 아니 이건 가역 반응으로 할 거니까 뭐 이산화탄소와 물, 하여간 뭐 이런 반응이 있다 칩시다. 가역 반응으로. 그래서 뭐 탄산소 칼슘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러면 이때 평형상수가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개수수 몰농도의 개수승이잖아. 근데 얘 뭐야 지금? 고체야 고체. 고체는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 변화가 없어요. 몰농도의 변화가. 그래서 고체 상태가 나왔을 때도 K가 구할 때 이 분모의 탄산칼슘의 1승은 몰농도의 1승을 할 필요 없는 거라고. 고체 상태. 여기에 이거의 1승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기체니까 CO2의 1승을 해야지. 해야 되는 거야, 기체는. 이게 수증기면 얘도 해줘야 되는 거야. 수증기면. 물이면 안 해줘도 된다는 소리야. 물이면은 안 해줘도 돼. 그래서 어떤 평형상수가 나올 때 일단 뭐부터 알아두기를 평형상수는 반응물질의 농도분의 생성물질의 농도. 이거를 곧바로 어떤 물의 뭐 자동이온화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은 물이죠. 물은 물이지. 물에는 이온이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물에는 이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물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문제 풀고 뭐 할 때는 없는 거야. 없는 건데 이제 요 파트만 배울 때 뭐를 생각하느냐? 물은 물인데 물과 물이 서로 반응할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물과 물이 반응해서 양이온 찔끔, 음이온 찔끔이 만들어져.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근데 너무 조금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한 거야. 두 개를 곱합값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나중에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미리 그냥 말로만 하면 야 10에 마이너스 14승이야. 야 마이너스 14승이야. 거의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를 따질 때 그러면 물과 물이 반응해가지고 어떤 양이온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생겼을 때 그때 걔네도 가역 반응이거든. 그럼 그때 평형상수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쓸 거라는 소리야. 물론 화학평형에는 이거 말고 또 엄청나게 무시하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내용들이 있겠지. 뭐 그거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평형상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요거부터 알고 있자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먼저 엄청나.
지금 여기 물의 자동이온화가 pH예요. pH가 뭐니? 우린 산성도, 그렇죠? 산성도라고 했는데 원래 정식적인 말은 뭐라고 하느냐? pH를 수소 이온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수소 이온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얘기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지만 pH가 7이 뭐야? 중성이에요. pH 1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1로 갈수록 산성이 커지는 거예요. 14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산성이 작아진다는 소리는 염기성이 커진다는 소리. 우리가 먹는 레몬 주스가 한 pH 2, 3 정도 돼요. 어떻다는 소리야? 엄청 강한 산성이라는 소리야. 생각해보면. 그래서 레몬 주스를 너무 많이 즐겨 자주 먹어서 좋을까? 없다는 소리야. 특히 이제 위산과다. 위산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잘못하다가 빵꾸 나는 거예요. 빵꾸가. 산성, 염기성.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유리창 닦고 싶대. 그래서 뭐 세정제를 칙칙칙 뿌린 다음에 막 닦아. 그 유리 세정제는 한 pH 한 12 정도 돼. 되게 강한 염기성. 뭔가 이유는 있겠지. 염기성의 성질이 있어. 그것도 뭐 다음번에 한번 살짝 얘기할 텐데. 지금 그러면 산과 염기에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이 있는데 그 뜻부터 지금 얘기하려고 하진 않아. 일단 뭐까지 뭐 푸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우리가 텀이 좀 있으니까 산염기에서 여러 가지가 또 기본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뭐야? 지시하게 색깔을.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까먹은 사람도 있어요. 외워오시라는 소리야 미리. 응? 지금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그쵸? 염기성일 때 지시약이라는 거는 산이냐 염기냐를 구별할 수 있는 용액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하죠. 용액은 아니지만 리트머스 종류. 두 번째, 페놀프탈렌 용액. 그렇지. BTB 용액. 마지막 네 번째가 메틸오렌지.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지시야. 산성일 때 리트머스 중에 어떻게 돼? 푸른색이 빨간색, 붉은색으로 변하죠. 페놀프탈렌 용액. 무색. BTB. 노란색. 메틸오렌지. 붉은색. 이게 산성일 때. 중성일 때 리트머스 종이는 없어요. 없고요. 페놀프탈렌 용액. 무색. 초록색. 붉은색. 주황. 예전에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했는데 요즘은 노란색. 노란색. 중성일 때 메틸오렌지는 노란색.
비슷하긴 하잖아. 근데 요즘은 노란색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염기성일 때 리트머스 종이는 반대.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염기성일 때 페노프탈렌 용액은 둘 다 무색이지만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 빨간색으로. BTB는 파란색, 메틸오렌지, 황정색. 한겨울 비스비비한 그냥 노란색. 외우셔야 돼. 산염기 중성일 때 지시약의 색깔 변화 또 미리 외워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좀 설명이 이제 중화반응이 될 거잖아. 근데 요번 프린트에는 물론 중화반응까지 있지는 않아. 근데 우리는 조금 저학년일 때는 중화점은 항상 어디에서 뭘 띈다라고 우린 하는 거야? 중화점일 때는 항상 중성이야. 그건 한 고1 정도 수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더 공부하면 누구랑 중화 반응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중화점 형성되는 데가 산성에서 뛸 수도 있고 염기성에서 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지시약이 그때 조금 변하는 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 페노프탈렌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둘 다 무색이에요. 염기성만 뭐야? 붉은색이야. 그래서 이 페노프탈렌 용액은 염기성 쪽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 때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시약. 근데 이 메틸오렌지를 봐. 둘 다 뭐야? 노란색인데 산성일 때만 뭐야? 붉은색이야. 그래서 메틸오렌지는 산성일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지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같고 얘만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얘는 다 틀리지 BTB는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론 다 틀리면 그냥 다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변화를 해서 얘기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그래서 요것도 미리 이렇게 외우시고 이제 마지막이야. 뭐까지만 먼저 얘기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물의 자동이온하고 pH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산염기야.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산과 염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주로 사용하는 거야. 너희는 산이 뭐라고 알고 있니? 신맛 나는 거. 그렇죠. 왜? 산의 공통성이 신맛이야. 그런데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산 애시드죠. 산의 정의는 뭐냐? 산은 무조건
수소이온이 나와야 돼. 수소이온이 나오는 물질은 깡그리다 뭐라고 한다? 산이라고 하는 거지. 산이야. 그럼 염기의 정의는 뭐냐? 누가 나오면 전부 염기라고 하느냐?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이 나오면 무조건 염기. 여기 쓴 거 없지 칠판에. 뭐 염산 HCl 나올 수 있겠죠, 수소가. 황산 H2SO4 두 개나 나올 수 있겠지. 그렇죠? 염기 NaOH 수산화나트륨 OH- 나올 수 있어. CaOH2 두 개나 나올 수 있어. 염기야, 염기.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산염기의 정의예요. 아레니우스의 정의. 이거보다 좀 더 확장을 했어요. 물 H2야. 물은 물이죠. 아까 전에 뭐 자동 이온화도 좀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일단 물은 물이야.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물은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물은 물이야.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의 정의는 뭐냐? H 플러스 수소이온 혹은 우리는 양성자라고도 하는 거야. 왜 수소이온은 뭐밖에 안 갖고 있어? 원자번호 1번인데 양성자 하나에다가 그럼 전자 하나가 돌고 있었어. 근데 그 전자 하나가 날아갔어요. 그럼 뭐만 있어? 양성자밖에 없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우리 뭐라고도 얘기해? H 플러스 얘를 양성자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리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H 플러스 수소이온을 주는 놈이 산이야. 주는 쪽이 산이야. 받는 놈이 뭐야? 염기네. 이렇게 정의했어. 더 넓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또 다른 예도 있는데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려면 물이 얘한테 수소이온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NH4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물이 암모니아한테 줘야 돼요. 줬어요. 그럼 물이 뭘로 작동한 거야? 산이야. 얘 받았으니까 염기로 접근해.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로 하면 물도 산 혹은 염기로 작동할 수 있는 거야. 확장된 범주로 얘기한다. 이해됐니? 역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역반응이 일어나서 얘네가 만들어지면 얘가 암모늄 이온이 OH한테 줘야 되겠죠. 줘야지 3가 되고 얘 물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줬어요.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이 얘가 뭐로 작동한 거야? 산이야. 얘는 받았으니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그냥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일 뿐이야. 하지만 브랜스의 로리의 산염리의 정의로 하면 쟤네도 산염리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야. 왜요? 주는 놈이 뭐라고? 수소이온을 주는 놈이 산, 받는 놈이 염기. 이게 뭐 물론 이제 더 그 다양한 지금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은 뭐 이해가 더 쉬워지는 거야. 더 쉬워지는. 아니 뭐 그냥 간단한 예로 하나 이렇게. 하여간 주는 놈이 산, 받는 놈이 염기다. 그래서 요 정도에 관련된 거를 먼저 우리가 알고 뭐 거기에 이제 뭐만 내가 조금 뭐 추가하면 돼. 이제 이렇게 해서 산의 특징 뭐 아까 얘기해서 산은 신맛이 돼. 하지만 산의 신맛 말고도 또 산성의 특징들이 좀 있겠죠. 뭐 조금 유명한 애들 좀. 그 염기는 맛이 없느냐? 염기는 쓴맛이 난다. 우리가 이제 제산제라고 해서 속 쓰릴 때 위산과다 아까 얘기했죠.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 속이 쓰리니까 제산제라는 염기성 물질을 먹어서 중화반응 시켜서 속 쓰림 좀 달려있는 거야. 뭐 갤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먹어봤어 내가. 먹어봤더니 진짜로 씁쓸하더라고요. 뭐 고체도 아니고 우리는 보통 뭐 겔 상태다 뭐 이렇게 약간 뭐 알죠? 그 겔 상태에서 이게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흐물흐물 젤리보다도 흐물흐물한 그래가지고 그런 상 걔가 염기성인데 허염을 건데 먹으면 씁쓸합니다 진짜 염기성. 그래서 뭐 어떤 HCl, 염산, 황산, 질산 이런 게 대표적인 산성. 아까 전에 NaOH, 수산화나트륨, KOH, 수산화칼륨, 뭐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들이 다 될 수 있겠죠. 이런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까지 오늘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요 물의 자동이온화 pH 구하는 방법까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요것도 풀어보시고. 수고.